안녕하세요. 기독교적 가치와 명리학 그리고 심리학을 융합하여 재해석하는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입니다. 마치 날씨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명리학을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명리학은 사람의 성향과 강점을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돕는 지혜의 도구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이해하고 그 속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축복입니다. 명리학은 그 길을 이해하고 또 실수를 줄이도록 돕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비겁월인 사람이 재성운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재성운이 올 때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면 식상의 결과이고 또 재물을 뜻한다고 하죠. 식상이라고 하는 식신과 상관, 나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재성, 그 결과를 가져오다. 그리고 그래서 재물을 벌어들이는 거죠. 일을 해서 임금을 받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다, 재물을 벌기 위해서 식신 생재로 벌어서 이제 관성으로 벌고 쓰고 이제 남은 것을 관성으로 남겨서 또 인성으로 내 권리를 이런 법적 권리를 갖는 거죠. 이 재성운이 들어오면 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기보다는요, 포지션이 바뀌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포지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까 또 찾는 것도 재성운입니다. 그런데 비겁이 왕에서 쟁제가 일어나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만약에 내 사주에 비겁이 쟁제한 비겁이 왕한데 이제 경쟁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재성운이 올 때는 그런 경쟁에서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되게 소심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천간에 관이 있어주면 경쟁 우위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쟁할 운이 되는 거고 작은 것을 놓고 네 거냐 내 거냐 뺏기는 자리, 자기 자리를 뺏기는 그런 결과를 오기도 하고요. 천간에 비겁이 있으면 천간에서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나 쟁제가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나 또한 쟁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천간에 비겁이 왕하다, 특히 겁재로 왕하다 한다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만 뺏기는 게 아니라요, 서로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타인에 대해서 쟁제하고 있다는 사실, 나만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물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내 소유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상생재로 해서 인성이 있다고 한다면 의미가 또 달라지겠죠. 소비가 증가하고요. 또 사회적인 소비가 증가하고 또 이 생활비 외에 돌발 지출이 막 생기겠죠. 쟁제가 또 일어나니까. 또 소비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회 이제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상생재로 하는 건데 재성은 어떤 사회적 요구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은 이 상대방을 잘 살펴요. 내가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잘 살핍니다. 타인의 의견을 그래서 잘 수렴을 하죠. 그래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대가 높죠. 식상생재로 가면 굉장히 타인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상대방의 의견들을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보는 거예요. 잘 살필 수 있다. 이러한 재성운이 온다 그러면 편재로 오는지 정재로 오는지 또 봐야 되겠죠. 재성은 돈을 벌다인데 또 모으는 것은 관이고 인성이다 라고 했죠. 또 재성은 재생관이 되어야지 제대로 모으는 거예요. 사회적인 포지션이고 또 사회적 요구인데 편재 정재로 나누어진다. 정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좀 더 현실적인, 편재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지금 현재의 돈보다 미래를 되게 따지죠. 그런데 정재는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편재는 지금 현재가 안정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정재는 실속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편재는 내 투자이고 꿈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어떤 자금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쏠리고 오히려 돈을 쓰다가 더 맞죠. 내가 투자하다가 더 맞죠. 돈을 쓰는 거고 정재는 쟁제만 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돈을 좀 모으죠. 돈을 잘 안 씁니다.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작은 거를 티끌 모아 태산하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 역시도 정재는 굉장히 신뢰 있게 또 실리적으로 또 신중하게 합니다. 신중하게. 그런데 편재는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론 쟁제가 일어나서 관이 없다고 한다면요. 정말 소심해져요. 자기 거 막 챙겨갖고 움켜쥐고 있느라고. 정제는 자린고비인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편제는 내 돈이 네 돈이야 막 줍니다. 편제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청하면요.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제는 수입이 들어오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반면에 편제는 투자 기회나 단기적인 이익에 좀 더 관심이 많고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는요. 자기가 가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능력이 꼭 있어야 돼요. 자기 재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모험적입니다. 굉장히 또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죠. 현실적인 돈보다는 추상적인 돈. 그러니까 나중에 와도 됩니다. 이 사람은 계속 미래만 꿈꾸다가 어쩌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목표를 잘 추구해서 나가다 보면 나의 영역이 넓어지는데 이런 편재와 정제가 비겁월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간의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정해진 육신의 이름과 구조는 이게 이미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경신금 일간이 을목을 만나면 이제 정제를 만난 거죠. 임계수 일간이 사화를 정제와 편제, 재성을 만난 거죠. 임계수 일간이 사화를 만나면 또 이것도 재성을 만난 것입니다. 편제로 만나거나 또 정제로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비겁월일 때, 그러니까 뭐 임계수 일간이 해자월일 때, 또 경신금 일간이 신유월일 때, 각각의 이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를 텐데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영상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또 여러분들이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임상이 쌓여 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궁리를 같이 해보세요. 비겁이나 겁재월에 만약에 이제
겁재월에 재성운이 들어왔다. 그러면 관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릅니다. 이 비겁 겁재가 월지가 있다라는 것은 일간이 이미 내가 뭔가 주도성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 주도성이 관이 있어야지만 드러나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주도한 것이 어떤 뜻을 이루게 되는데, 관이 없으면 약간 소심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그냥 골목대장이에요. 골목대장. 우리가 골목대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에서 조금 넓게 나가려고 하는, 나를 따르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 인간들을 내가 휩싸여 버리느냐, 아니면 그 인간들을 내가 좀 지휘하고 다룰 수 있겠느냐가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걸록양인격이잖아요. 걸록양인들은 정말 재성운을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걸록양인에게 재성운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관이 있다면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빚을 더 얹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의 다른 영역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그 구조를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겁 겁재 재성운에 이제 비겁 겁재월에 재성운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제라고 하는 것, 안정적인 자산이나 아내를 놓고 또 경쟁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쟁과 분배를 뜻하게 되죠. 경쟁에서 치열하게 내 재산을 지키거나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내 것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두고 갈등이나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또 이 필요 이상의 지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이 없다면 재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재물이 흩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관이 있다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재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이 있다면 쟁제가 되더라도 재물을 두고 갈등은 발생하지만 내 거로 관이 없다면 갈등이 발생을 하고, 관이 있다면 갈등이 발생하지만 조율을 할 수가 있죠. 또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관이 없는 쟁제인 경우에는 그냥 쟁제가 돼버리죠.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관이 있다면 어디까지 확장해야 되는지 자기의 책임과 계획을 통해서 안정적인 확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인 신뢰에 있어서도 관이 없는 경우에 정제가 비겁월을 만나거나 비겁이 쟁제 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정제운을 만나게 되면 재물에만 치우쳐져서 또 신뢰를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성 없이 정말 비겁 쟁제하는 사주에 비겁 쟁제에다가 편관, 정관도 없이 편관만 있었다, 이런 사주들이요, 대운에서 정제가 왔다 그러면 여지없이 정말 신뢰도 다 잃고 재물도 전부 흩어지고 또 편관에 그 위기를 조장하고 힘든 일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적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고요. 또 사업관리나 그런 새로운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또 내가 지향했던 이 정제운이 오면은 그 방향성은 단기적인 성과가 손실로 일어나게 되고, 관이 없으면, 또 관이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뭐 사업의 확장이나 어떤 자산 관리나 재정적인 책임이나 어떤 유혹에 의한 것들이 관이 있을 때와 또 관이 없을 때가 다른 거죠. 뭐 관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계획 없이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요.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다가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재정적인 성과를 위해서 너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관이 없는 경우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가는 가능성들이 너무 없습니다. 관이 있어도 사실 편관의 재생살이 너무 돼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비견보다 막 쟁제로 겁제로 더 쟁제되어 있는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위험이 또 증가하는 그러한 쟁제나 또 지나친 재물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거버린 사람에게 재성운이 오면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너무 중요해요. 지나치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간이 걸렁량인 비거버린 사람들은요, 자기의 주도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물어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막 혼자서 본인의 의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높거든요. 네, 전문가에게 좀 물어봐서 또 사업 확장에서 있어서 관성이 부족하면 법률이나 금융, 뭐 세무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장기적인 또 계획도 좀 더 강화해서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정인이 있냐 없냐 또 다르고요. 관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또 인성이 잘못 앉아 있으면 모두 비겁에게 가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사주의 구조를 잘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편재와 겁재가 만난다면 외부의 자산이나 뭐 유동자산, 또 그런 변동 기회가 변동성이 커지고, 또 투자 기회도 늘어나고, 또 경쟁자를 제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비즈니스도 확장하고 신규 사업에 돌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급하지 않게 하고 기회를 잘 분석해서 활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지나치게 투자하다가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정도의 혼란이 과중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거버린 사람이 재성운을 만나면 잘 해야 되겠죠. 특히 해월에 임계수 일간이 사화로 들어오니까 사해충이 되잖아요. 이때 임목이나 혹은 뭐 관이 무토나 있어줘야지 이 사해충을 막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 쟁제가 일어나거나 뭐 직장을 옮긴다거나 내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불안도가 높아지겠죠. 천간의 경금은 을목과 합을 하게 되니까 오지랖도 넓어질 수가 있고, 또 신금이 을목을 극해서 이제 뭐 인간 관리, 인재 관리 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제라고 하든 편제든 정제든 간에 이제 일간에 근이 월지만 있으면 돈을 다루는 데는
일간이 돈을 다루는 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간에 쟁제가 더 뭐 비겁이 있다거나 편관으로 돼 있다거나 그래서 쟁제가 더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재생상을만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막 겁재로 되어 있는 경우에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특히 비거버린 사람이 이제 재성이 없다가 들어오면 재성은 이제 파격을 만들기 때문에 잘 구조를 봐야 되죠. 자, 이렇게 정제 내 것을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되고 재물이나 포지션을 두고서 주변과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너무 경쟁심이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더 많은 더 큰 영역으로 주도해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월지가 비겁일 때 재성운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